안녕하세요. 저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곧 사연을 읽어보겠습니다. 제 남편은 현재 학원 강사로 일하고 있어요.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데 학원에서 수학만 가르치면 좋겠지만 집에서도 절약을 들이밀며 너무 밀고 나와서 저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요. 최근에는 저출산의 영향인지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들어서 학원 사정이 좋지 않아졌어요. 그래서 남편도 학원에서 눈치를 보고 월급도 자꾸 동결되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 있는데도 남편은 학원 사정이 좋지 않아지기 전에도 원래 쪼잔한 사람이었어요. 결혼 전에도 그런 점을 보면서 알뜰하게 살 수 있겠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해왔어요. 하지만 결혼 후에는 그건 아이들 때문이 아니라 좀생이 같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남편과 큰 문제를 겪게 되었어요. 남편은 정말로 좀생이었어요. 평소에 남편이 퇴근하기 전에 먼저 마트에 가서 장을 보는데 이유는 퇴근한 남편과 함께 가면 너무 피곤해서 그래요. 아, 우유를 왜 1리터짜리를 사? 당신 저번에 1리터짜리 샀다가 120ml 정도 남은 게 유통기한 지나서 버린 거 알잖아. 버릴 거 같으면 500ml짜리 사서 부족하겠지. 매번 무슨 베이킹 한다고 실수를 해서 낭비하고 그러면 어떡해. 아니, 500ml 용량으로 살 때 베이킹할 때 부족해서 유통기한을 깜빡하고 뒀다가 버린 건 미안한데 당신도 빵 맛있다고 하면서 잘 먹었잖아. 그럼 됐지? 그걸 가지고 꼬치꼬치 따지고 싶어. 그게 다 돈이야? 돈 누가 벌어다 주는데 내가 벌어다 주잖아. 그러면 말 좀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우유 120ml로 346원이야. 그 돈 어디 땅 파면 나온대. 이런 입씨름을 하는 것이 싫어서 혼자 장을 보러 가고는 했는데 어차피 남편의 카드로 결제를 하면 결제 금액이 남편에게 문자로 가요. 그래서 평소보다 금액이 조금이라도 더 나온 날이면 뭘 샀냐면서 남편이 저를 또 주조를 했죠. 오늘은 왜 13,000원이나 더 나왔어? 평소에는 3만원 가량이었잖아. 또 낭비한 거 아니야? 평소랑 비슷하게 샀는데 올해 가뭄 때문에 채소값이 갑자기 다 인상되어서 그래? 한 5,000원은 그래서 더 나온 거고 8,000원은 오랜만에 과일 좀 먹으려고 샀어. 남들이 보면 역시 아이들하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이런 걸 매일 같이 당하다 보면 한숨만 푹푹 나왔어요. 어떨 때는 내가 뭘 하고 있나 싶을 정도였죠. 남편이 하도 쪼잔하다 보니 저는 남들이 가는 여행도 몇 번 못함 요 이야기를 다시 한국어로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외식도 맛있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제한해야 했어요. 여행 가면 한 달에 얼마나 쓸 거냐고 계산을 해봤어요. 집에 있으면 하루에 나가는 돈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되었죠. 어차피 생필품 비용 정도 있어도 여행 가면 밥값, 숙소비도 추가돼서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손 떨리면 뭐라도 하겠냐 돈을 벌어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결혼 후에 여행을 가는 건 시댁이나 친정 어르신과 함께 한 여행만이었어요. 가끔은 혼자라도 떠나고 싶었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어려웠어요. 그래서 어느 날 동네 친구 엄마가 재택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걸 보고 제가도 시도해보기로 했어요. 인터넷에 간단한 후기나 글을 올리면서 돈을 벌었는데 아주 많진 않았지만 제 노력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건 정말 재미있었어요. 그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으니 더욱 그랬죠. 같이 시작한 동네 엄마들 중에서 제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덕분에 한 달에 60만 원 정도의 돈을 벌게 되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별거 아닐 수 있지만 돈을 벌지 않던 주부로서 남편이 아주 조금만 아는 사람으로서 정말 크게 느껴졌어요. 저는 기쁜 마음으로 이 돈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했는데 제 자신을 위해서는 10만 원만 남기고 부모님 두 분께 용돈으로 50만 원을 드리기로 했어요. 첫 월급이라 기쁜 마음으로 부모님께 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얼마 후 가족이 다 같이 모일 일이 있어서 그날 예쁜 봉투에 용돈을 담아서 들고 갔어요. 그리고 부모님께 따로 용돈을 드렸죠. 부모님은 이 돈이 어디서 온 거냐며 사정에 왜 이렇게 많이 가져왔냐고 물으면서 깜짝 놀라셨어요. 저는 쑥스럽게 웃으면서 작은 아르바이트로 번 돈이라고 자랑을 했어요.
부모님은 제가 번 돈을 용돈으로 받은 것이 처음이라 얼마나 기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남편이 보더니 부모님이 부엌 정리를 하시는 사이에 한 방으로 저를 불러서 뭐라고 하며 난리가 났어요. 당신, 아까 그 돈 뭐야? 50만 원, 아르바이트로도 그 정도 돈을 벌었는데 그걸 다 주었어? 아이, 그 돈이면 보험료와 각종 공과금도 낼 수 있는데 너무 생각 없이 하는 거 아니야? 나랑 함께 해야지. 나 혼자 돈 버는 게 아닌데, 나 혼자 공과금 다 낼 게 아닌데. 너무 당신 부모님만 생각한다. 내 생각도 좀 해봐. 남편의 이런 모습을 보고는 아찔한 느낌이어서 남편 눈을 피하면서 몰래 드릴 걸 남편 앞에서 대놓고 자랑하는 듯 했어요. 주신 것은 아니지만 남편의 반응을 예상할 수 있었지만 제가 부주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든 남편을 설득해서 진정시켜야겠다고 생각하고 말했어요. 일단 부모님 집이니 제가 설득해서 넘어가는 편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런 남편의 반응을 밖에서 있던 엄마가 들었어요. 방에서 나오다가 엄마와 눈이 마주치고 아차 싶었어요. 어색한 분위기가 흘렀는데 엄마가 미안한 표정으로 받은 봉투를 남편에게 다시 건네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런 것도 모르고 눈치 없이 돈을 받았네. 우리를 생각해서 그런 거니까? 아니, 너무 싸우지 마라. 우리는 돈 없어도 먹고 사는데 문제 없어. 걱정 말고. 아, 너는 일하러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니? 돈은 가계비에 보태고 우리는 나중에 맛있는 식사나 같이 해. 남편의 성격을 알지 못하는 엄마는 그저 걱정으로 돈을 돌려주셨어요. 그 모습을 보자 마음이 아팠고 내가 번 돈으로 부모님 용돈도 못 드리게 하는 남편이 야속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엄마의 그런 말을 듣고도 미안한 표정이 아니라 감사한다면서 돈을 널쭉 버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 감사합니다. 장모님, 다음에 맛있는 저녁 한번 사드릴게요. 어차피 저녁을 살 생각도 없으면서 남편은 뻔뻔하게 그런 소리를 하면서 돈을 다시 받아갔어요. 제가 아르바이트로 번 돈은 제 손에서 부모님의 손에 거친 다음 남편의 손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었죠. 저는 나름대로 억울한 면이 있었지만 남편이 그간 가정경제를 책임진 것도 사실이라서 이번에는 꼭 참기로 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참으려고 했던 제 마음이 펑 터져버린 일이 일어났죠. 얼마 후 저희는 시댁에 함께 가게 되었어요. 시어머니가 병원 진료를 도와달라고 하셔서 겸사겸사 오랜만에 저녁을 먹으러 가게 되었죠. 그날 병원에 다녀온 후에 시댁에서 저녁을 함께 먹고 있는데 남편이 갑자기 시어머니에게 봉투 하나를 드리는 것이었어요. 그 봉투 안에는 얼마 전 친정엄마에게서 뺐다시피 한 제가 번 돈 50만 원이 들어있었죠. 엄마 아이 며느리가 아르바이트에서 월급 탔대. 이거 첫 월급이야. 그래서 엄마 드리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좋으시겠어. 첫 월급으로 용돈 드리는 며느리도 있고 아이고 이런 며느리가 요즘 어디 있어. 돈 생기면 다들 자기 입고 사는데 바쁘잖아 이러면서 남편은 저를 보며 눈까지 찡긋거리는 것이었어요. 내 자기가 잘해냈잖아. 나는 너무 충격을 받고 화가 났어. 아무런 말도 못했어. 가족집에서 들키면서 시어머니에게 돈을 거두어서 줘야 한다는 것은 왜 그렇게 됐을까 생각했어. 그런데 그것을 모르는 시어머니는 그냥 좋다고 내 등을 쓸어주며 웃음을 지었어. 착한 며느리를 가졌다. 우리 며느리가 최고다. 돈 벌고 용돈도 줘. 이걸 이웃에 자랑할 거야? 시어머니가 그렇게 좋아하면서 분노를 참고 나는 미소를 지으면서 입을 다물어야 했어? 너무 화가 나면 아무 말도 못하게 되잖아. 시아버지 집에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가 집에 돌아와서 남편과 대격전을 벌였어. 너 왜 그렇게 나쁜 놈이야? 내가 받던 돈을 가족집에 들여가놔서 왜 그러는 거야? 그건 안 돼. 시어머니에게 주는 거면 괜찮지. 효도는 네 돈으로 해. 왜 내 돈을 가져가서 효도를 하는 거야? 그 돈으로 보험료랑 공과금 내다가 엄마가 돌려준 건 아니잖아. 그런데 왜 그러느냐? 난 화나서 나머지를 못 듣고 남편에게 당신이 가서 내 귀를 구해준 거잖아. 부부로서 보면 모든 돈은 공동 소유인데 내가 번 돈도 그런 거지? 이렇게 공과금이나 보험료를 내줘야지.
엄마에게 용돈을 준다고 해서 내가 왜 그렇게 잘못한 걸까요? 내가 번 돈을 용돈으로 주는 것은 싫고 내가 벌어온 돈이 마치 공용돈처럼 느껴져서 시어머니에게 주었을 뿐입니다. 저의 길을 살려주는 줄 알았지만 결국 당신이 이득을 취하려 한 줄 알겠습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해도 내가 벌어온 돈으로 시어머니에게 주는 것은 괜찮지만 친정엄마에게 주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주려면 양쪽에 똑같이 주어야지 왜 그렇게 탐욕스럽고 지저분한 건지 진짜로 화가 났습니다. 정말로 본인 이득만 생각하고 바쁘구나. 화가 나서 남편을 향해 맹렬히 쏟아졌습니다. 남편은 길을 살려준다고 했는데라며 졸라버렸지만 분노가 사그러지지 않았습니다. 처음 벌어들인 돈이 정말 소중했고 부모님께 주는 마음으로 빻아놨는데 남편이 그 기회를 빼앗아버린 게 화가 났습니다. 게다가 시어머니에게는 주는 용돈은 괜찮은데 친정엄마에게는 가져가는 태도에 너무 화가 났습니다. 본인 부모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제 돈을 써서 본인 이득을 취하려 했을 거란 걸 알았으니 더욱 싫었습니다. 남편은 화가 나서 한 달간 제게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만큼 화가 많이 났거든요. 그런데 남편의 그 모습이 내가 몰랐던 것도 없다. 결국 죄가 답답해서 먼저 화해를 했어요. 제 팔자인가 보다 하고 생활하는 동안 친엄마와 간만에 전화를 하게 되었어요. 엄마가 치과에 다녀오셨다고 했어요. 치아 상태가 어떤지 물어보니 엄마는 풀이 죽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이고, 사실 예전에 이를 떼었던 부분이 떨어져 나간 게 있었어요. 그냥 그렇고 살다가 오랜만에 간 거였거든. 근데 치아가 손상을 입었어서 임플란트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내 이빨이 떨어져 나가면 그 다음 단계는 임플란트밖에 없다면서요. 그런데 임플란트 비용이 너무 비싸서 일단 안 한다고 하고 나왔어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다시 아팠어요. 엄마는 치과 보험도 따로 들어둔 게 없어서 치료비가 많이 나왔었죠. 임플란트를 3개나 해야 한다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엄마가 한 번에 치료비를 마련하기가 부담스러우셨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안 되는 돈이라도 매달 모아서 치료비를 내려고 생각했어요. 육아를 하면서 재택 아르바이트를 하면 한 달에 50만 원에서 많게는 60만 원까지 벌 수 있었는데 30만 원씩이라도 저금을 하다 보면 치료비 정도는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어요. 시간이 걸려도 엄마의 치료를 도와주고 싶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얼마 후 그의 행동이 더 이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나쁘게 변해버렸어요. 오빠의 위법 행위가 잡히고 경찰에 체포되었을 때 우리 가족은 큰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과 함께 그의 행동들이 저희 가족에게 일으킨 상처와 고통을 생각하면서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오빠는 그 후 감옥에 가게 되었고 우리도 그의 잘못을 받아들이고 반성하며 살아가야 했어요. 이러한 사건으로부터 가족은 더욱 단단해지고 서로를 믿고 지지하며 함께 괴로움을 극복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오빠도 감옥에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며 성장하고 바뀌어가는 과정을 겪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나온 후에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자 노력했고 우리도 결국 그의 변화를 응원하고 따뜻한 가족의 모습으로 함께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현재는 오빠도 우리 가족도 지난 일들을 회사하며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함께 겪은 어려움이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고 가족 간의 연결고리를 더욱 깊게 느낄 수 있게 해준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한번 손님의 제보로 경찰서에 불러갔고 절도로 판결을 받아 유치장에서도 시간을 보냈어요. 그 후 몇 번 또 그쳤지만 다음에는 사기죄로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어요. 그랬더니 오빠는 깡패짓을 자주 하게 되었고 예전에는 주먹 쓰는 사람들만 했던 화려한 문신도 했어요. 그런 오빠와 가족들이 모였을 때 분위기가 차갑고 대화가 잘 통하지 않아서 연락을 많이 하지 않고 싶었어요. 오빠의 개선이 안 돼 보이는 것을 보며 숨이 막혔고 연락을 끊기로 결심했어요. 그런데도 필요한 상황에서는 오빠를 그리워했던 것이 참 창피했어요. 하지만 그런데도 남편에게 오빠의 문제를 말하지 않아서 남편은 모른 채였어요. 그때는 제가 현실적인 문제로 마주한 엄마의 치과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고민하고 돈을 마련하려고 했는데 남편은 어떻게 알았는지 먼저 장모님의 임플란트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아, 그래. 장모님이 임플란트를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야기하라고 했으면 됐잖아요. 왜 혼자 선고했을까요? 결과적으로 그 상황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계속해서 마이크로 다큐멘터리를 촬영하고 있다. 그 이야기는 높은 관심을 받고 있어 여러 유명 방송국들이 다가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 두 주인공의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진중한 이야기가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야기가 다 감동적이고 강력한 내용으로 풀리고 있다. 또 한 번 기대하게 될 요소들이 많아 보입니다. 이 이야기의 계속되는 부분을 곧 만나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어머님의 치과 치료가 무사히 끝난 뒤 남편께 감사의 마음을 전해 정말 기분이 좋았는데 치료가 끝나고 나서 남편은 본래의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에게 비싼 치료비를 부담한 것이 억울한 일이었을까요? 아니면 돈을 내었으니만큼 대우를 받고 싶어 했던 것이었을까요? 남편은 종종 돈과 관련해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것을 원한다는 듯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달부터 내 개인 용돈을 20만 원 올려줘. 내가 장모님에게 지난번 임플란트 치료비를 내준 것 기억 안 나니까? 그 정도라도 해줘야지. 이제 너도 돈을 벌 수 있는데. 남편이 어머님의 치료비를 감당하는 모습을 지켜보니 다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후로 남편은 그 돈을 되찾고 싶다는 듯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치료비를 낸 대가를 생각한다면 제가 생각한 것만큼 고마운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치과 보철 비용을 지원한 것은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이해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도 어떻게 이렇게 생색을 내든지 고마운 마음이 적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상처받은 기분이 있었지만 그 모습을 다른 이에게 보여주는 것은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그 생각을 지속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친정 식구들과 함께 집에서 소고기를 구워 먹기로 했습니다. 엄마가 사위에게 고맙다면서 소고기를 사들고 찾아왔어요. 한 상 차리고 고기를 구워 먹을 때 엄마가 남편에게 이야기했어요. 아이고, 오랜만에 고기를 먹네. 동안이가 시원치 않아 고기도 못 씹고 제대로 먹지 못했지. 엄마는 사위에게 고마워하며 말했어요. 남편은 웃으며 받아들일 줄 알았는데 대뜸 말하길 어머님, 제 덕에 고기를 드시는 건데 마시는 부위는 사위한테 주세요. 엄마는 마시는 부위는 제가 드겠습니다. 하고 대답했어요. 남편은 소고기를 가져가서 자기 입에 넣었고 친정 식구들은 깜짝 놀랐어요. 남편은 농담이에요 하며 웃었죠. 분위기가 왜 이래요? 아, 그냥 농담한 거예요? 그 이야기인데 왜 분위기가 이렇게 씁쓸해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날 그 자리에서는 그저 그냥 지나가는 듯했어요. 그러나 문제는 이게 시작이었어요. 남편이 그 임플란트 보철 비용을 아깝게 여겨서인지 아니면 좀 소심해서 지출한 돈을 다시 돌려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건지 이후로도 친정엄마를 만날 때마다 비슷한 얘기를 자꾸 했었어요. 임플란트 보철을 한 것으로 몇 년 동안은 생색을 내야 할 것 같은데 말이에요. 또 다른 경우는 식구들이 다 모여 게장을 먹을 때 엄마가 열심히 요리한 거였어요. 남편이 그걸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장모님, 제가 그 비싼 임플란트 해드렸으니까 게다리 정도는 그냥 씹어 드셔도 돼요라고. 아니야, 농담이란 얘긴데 아무도 웃을 수 없었고 본인이 임플란트를 해줬다고 자랑하는 것 같았어. 친정엄마를 너무 혹시하는 듯한 그냥 씹어도 되잖아는 말에 정말 불편했어. 처음에는 넘어가려고 웃었지만 이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 돈을 쓸 때는 좋은 마음으로 하는 게 필요한데 돈을 쓰기 싫어서 저렇게 하는 건 마음에 안 들어요. 분노한 마음을 가지고 쓴다면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인가 싶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남편은 자꾸 엄마에게 신경을 쓰며 엄마에게 갑질하는 식으로 말했어요. 장모님과 친구들과 여행을 가는 이번에는 돈을 내지 않아도 괜찮겠죠? 아, 전에 비싼 임플란트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여행은 제가 포기할게요. 얼마나 창피한 것인지
정말 보기 싫을 정도였어요. 이런 일이 계속해서 더 많아지다 보니 남편의 말이 농담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고, 친정엄마에게 상습적인 말을 하니까 저도 화가 났어요. 어느 날은 너무 화가 나서 그때는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남편이 아이를 친정에 맡기러 혼자 가게 되었어요. 제가 일이 있어서 그날 좀 일찍 퇴근한 남편에게 부탁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받을까 말까 고민하다 받아보니 전화를 건 사람은 몇 년 만에 듣는 친정 오빠였어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친정 오빠와는 연락이 오랜만에 끊겼어서 오빠의 번호조차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나 몇 년 만에 통화한 친정 오빠는 곧장 친정집으로 와라는 말을 하며 소리쳤어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니? 바로 부모님 집으로 와. 무슨 일이냐고. 내가 직접 와서 확인해봐. 친정 오빠가 그렇게 소리를 지르자 무슨 일이 났을까요? 걱정스러워졌습니다. 그래서 하던 일도 내려놓고 친정집으로 뛰어갔어요. 친정집에 도착하니 거실에 모두가 모여 있었고 그 가운데 남편이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있었어요. 놀란 마음으로 자세히 보니 남편은 심지어 얼굴이 부어서 울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죠? 여보, 괜찮아요. 오빠, 어떻게 된 거예요? 직감적으로 친정 오빠가 남편을 그런 상태로 만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오빠와 7에서 8년 만에 만나도 안부도 묻지 않고 질문을 했죠. 그래도 오빠가 설명해야겠다 싶어서 저를 안상대로 설명을 해주었어요. 오빠 설명에 따르면 남편이 친정집에 도착했을 때 엄마가 저녁상을 차려놓은 후였다고 했어요. 남편이 도착하자 엄마는 딸을 데리고 나오셨는데 그때 또 이 쫌생이가 밥을 먹고 가고 싶어서 엄마한테 바로 밥 먹고 가겠다고 했다는 거였어요. 장모님, 아침 저녁상 차려주셨네요. 오늘 애엄마도 바쁜데 저녁 먹고 가도 되겠죠? 아, 우리 딸, 이리 와서 앉아. 저희 좀 먹고 가도 돼? 아이, 제가 장모님께 얼마나 투자했는데. 간단히 요약하자면 딸이 남편을 부르고 식사를 대접해준 엄마가 임플란트 비용 때문에 섭섭한 표정을 지었고 남편은 엄마가 대접하지 않아 화를 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남편은 갑작스럽게 일어나게 됩니다. 식탁 위에 반찬과 국을 엎으며 버럭 소리를 지르더니 에이, 저녁밥 하나 못 해주세요? 제가 장모님께 잘해드린 건데 왜 이렇게 꼬시네요? 저녁밥 좀 먹고 가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아까우세요? 제가 먹지 않으면 장모님도 먹지 마세요. 제가 못 먹으면 장모님도 못 드시는 거예요. 아시죠? 라고 말했어요. 제 말을 들으며 열받았나 봐요. 최근에 남편이 친정엄마에 대해 나쁜 소리를 하는 것은 알았지만 그런 시비를 거는 줄은 몰랐어요. 친정 오빠를 통해 들은 말에 화가 나서 남편을 날려버리며 소리쳤어요. 정말 그딴 소리 했어? 우리 엄마한테 허락받고 먹으라는 말을 했어. 그랬더니 남편은 훌쩍거리며 고개를 끄덕이며 그랬다고 하더군요. 그딴 소리 하지 말랬지? 요새 예의 없이 행동해도 내가 주시하고 있었는데 나 없는 사이 우리 엄마한테 그딴 소리를 해. 왜 임플란트 좀 해주면 당신이 뭐라도 된다고 생각해? 사람이 쓴다고 해서 여기저기 가장인 행동은 안 돼. 엄마에게 갑질하면 안 돼. 퍼서널리, as the narrator, 인권인 스타일 라이팅 오미티드 두투 컴플렉서티 인 텍스트 트랜즈레이션. 당신이 써놓은 내용은 다소 혼란스러웠지만 대체로 이야기가 잘 전개되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어린 시절에 오빠가 나에게 해를 끼칠까 봐 걱정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중재를 해주셔서 사태는 미리 막힌 적이 있었는데 오빠가 친정집에 있는 동안 내 남편이 그런 소리를 한다는 소문이 들리자 너무 화가 나서 화장실에서 뛰쳐나와 주먹으로 혼을 내주었다고 합니다. 나는 오랜만에 그런 오빠가 행동한 대로 했더라면 하는 말을 그에게 했습니다. 잘했어요, 오빠. 그런 분도 한 번쯤은 정신을 차리게 해줘야겠죠. 저도 화가 나서 주먹질을 할 뻔했어요. 오빠가 그렇게 했으니 마음이 풀린 것 같아요. 수십 년간 오빠가 주먹질한 것을 잘했다고 한 것은 처음입니다. 그런데 그때 남편이 라디에이터를 안고 다 빠졌다며 엄살을 부렸습니다.
남편이 그 모습을 보니 정말 어느 정도 도련님이 지쳐버린 것 같아서 더 위로해주고 싶었습니다. 오빠와 같은 마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러자 오빠가 남편을 바라보며 방에 들어가 가방을 메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거 먹어라. 너를 위한 치약이다" 라며 돈다발을 남편 얼굴에 집어던졌습니다. "이건 이빨 치료 비용. 이건 우리 어머니의 임플란트 값이다. 다음에 우리 어머니에게 그딴 소리 하나 더 하면 내 허락받고 식사도 하라." 그렇게 오빠가 던진 돈다발이 방 안에 튀어다니던 것입니다. 씨루가 터져나갔다. 그때 남편이 이상한 행동을 하여 행운으로 받아서도 그만큼 다 흩뿌려주고 시작했다. 이것을 보니 마치 얻어맞았던 것도 까먹은 듯이 허둥거리며 돈을 주우며 시작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머리가 아프게 느껴져 바닥에 떨어진 돈을 얼마나 감추며 찾아서 남편에게 넘겨주고 나서야 마음대로 하든지 한다고 집 밖으로 내몰았다. 내가 제일로 병과 병원으로 가든 다른 곳으로 하든 오빠가 준 돈을 쓰면 돼. 나는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 오빠와 이야기를 나눌 생각뿐이니 먼저 날려박아 남편의 고향으로 뭉개인 집을 정리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식탁에 앉아 약간 뭔가를 먹으며 이야기를 계속했다. 오빠는 최근에 어떻게 지냈는지를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몇 년 전에 자신을 주무르고 진실되게 일하기 시작했다고 했다. 같이 지내던 나쁜 친구들이 늙어가며 죽거나 재미가 없어져 가는 것을 보고 정신이 되게 나더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몇 년째 멍 때리지 않고 나눔 글씨 게시평 다른 모든 일을 가리지 않고 했다. 잘 돈을 벌기 시작했는데 그 돈을 낭비할 수 없는 외부 생각했다. 그런데 돈을 어떻게 아껴 써야 할지 고민하다가 엄마에게 월급을 보냈다. 부모님의 사정을 꽤 망친 편이었다. 지금이라도 정신이 번득이지 않았느냐. 그것도 망친. 그 시절 우리 엄마는 내가 어떻게든 보상해주고 싶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열심히 일하고 능력을 발휘해서 공정에서 관리직으로 승진하는 것이었어요. 이번에 매출이 좋아서 보너스를 받게 되었는데 그 돈을 한꺼번에 찾아서 엄마에게 드리고 싶었어요. 오빠는 그 돈을 남편에게 건네준 것이었죠. 오늘은 큰일이 있었지만 엄마는 7에서 8년 만에 가족이 모여 앉은 것에 기뻐하며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가능한 한 연락하면서 함께 살아가자." 내 오빠는 정신을 많이 차렸다. 이제 예전처럼 건방진 짓을 안 한다고 하니까 우리도 함께 가족으로 늙게 되자고 하셨어요. 엄마의 이런 말을 듣자마자 오랜만에 연락을 끊은 오빠에게 조금 죄책감을 느꼈고 가족으로 같이 지내보자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빠와 연락처를 교환하고 자주 만나자며 인사를 나누고 웃음 속에 집을 떴어요. 집을 가는 길에 엄마가 제게 말했어요. "집에 가서 사위를 달래주려면 좀 잘해야 해. 그래도 오빠가 그렇게 된 거니까 너도 기분 나쁠 텐데." 나는 그랬고 집에 도착해보니 남편이 방방 뛰면서 제 오빠를 고소할 거라며 난리를 쳤어요. "여기 봐. 내가 부어 올랐다는 것 너 눈치챌 수 있지? 이거 경찰에 신고할 거야. 너도 같이 책임져." 진짜 형님 앞에서도 무서웠는데 이제 집에 와서 나한테 이런 짓을 하다니. 그때 정말 형님 모습 보기 싫었어. 남편이 부끄럽게 느껴 했던 순간이었지. 남편한테 말했어. "고소하면 나는 내랑 이혼할 거야. 한 번 더 설쳐보면 우리 형님이 널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예전에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는 말 싫어했는데 오늘은 진짜 맞더라. 각오해둬. 그래서 말하니 남편은 입 다물었어. 남편 봐가며 오늘 행동 얼마나 예의 없는지 얼마나 배우지 못했는지 이야기했어. 그리고 친정 어머님께 사과하라고 했어. 시간이 지나니 화가 수그러져 남편도 생각해보더라. 본인 잘못했다고 생각하더라고. 그래서 친정어머니 아버지께 미안하다고 사과하러 갔어. 혼자서 깨달았겠지만 우리 형님이 부모님을 존경하며 있으니까 남편은 더 이상 예의 없이 행동하지 못할 거야. 그 후로 남편에게 소소한 복수도 조금 할 수 있었어. "당신 형님이 준 돈으로 라미네이트부터 치과 치료도 모두 완료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당신의 논리에 따르면 제 오빠와 제게도 고마워할 거예요. 몇백 원 정도는 그저 넘어가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아까울 정도로 돈을 따질 필요가 없어.
남편은 그런 금액에 신경 쓰지 말아줘야지. 그래서 장난스럽게 말해봤어. 하지만 나의 남편은 그때의 기억 때문인지 오빠 이야기만 나오면 입을 꾹 다물고 있었어. 그리고 친정에 가면 오빠가 떡하니 지켜보고 있다 보니 남편은 내게 손쉽게 입을 열기 어려웠어. 어느 날은 말도 없이 부당한 요금으로 나를 비난할 때 오빠가 이를 발견하고 돈을 내주기도 했지? 그냥 받아. 이거 받아라고 하면서 말했어. 한동안 나의 동생에게 투덜거리지 않으라고 말했지. 그리고 그렇게 계속하면서 내 동생한테 잘해. 경제적인 것은 내가 책임져야 해. 돈을 관리 못하는 사람은 돈을 벌어들이지도 못하고 제대로 쓰지 못해. 그러니 동생이 살 수 있게 해야 해. 그 말에 따라 나의 남편은 결국 경제적인 것을 내게 맡겼어. 사실 남편은 돈을 관리하는 법을 몰라. 하지만 내가 투자를 해서 조금씩 번 돈 때문에 남편도 이후로 불만스럽지 않았어. 그래서 이제 우리 모두 평화롭게 지낼 수 있어. 저는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이젠 다툴 일이 줄었으면 좋겠고 오빠와도 잘 지내고 싶어요. 들어주신 모든 분들이 항상 행복한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줘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